당신의 신장은 그저 조용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말없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한때 활기차게 생활하던 73세의 김화자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붓기가 생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찰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몸이 무겁고 식욕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의료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김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사의 설명을 멍하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었던 몸 안에서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8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뚜렷한 자각 증상 없이 모르는 사이 병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노화로 인한 컨디션 변화와 신장 이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도 쉽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위가 나빠지면 메스꺼움이나 불평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장은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도 일상에서 큰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의 존재를 잊고 지내기 쉽고 결국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는 그 채소들 중에 실은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채소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이나 섭취 방식에 따라 원래는 몸에 좋아야 할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조금씩 압박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신장을 괴롭히는 한 입을 무심코 삼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조용한 위협, 신장의 침묵,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먼저 신장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지를 천천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특정 채소들이 실제로는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실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반대로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놀라운 식재료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마지막에는 매일 단 1분만 투자해도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까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신장의 위기를 얼마나 빨리 눈치채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화자 어르신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신장은 이렇게까지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무너져 가는 걸까요? 김화자 어르신처럼 별다른 이상도 느끼지 못한 채 갑자기 중대한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는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신장이 지닌 특유의 구조와 기능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장이 침묵을 지키는 진짜 이유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 장기의 놀라운 역할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허리 양옆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장기가 좌우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작은 장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량은 무려 600리터가 넘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 염분 등을 골라내어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설치된 고성능 정수기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과 기능이 멈춘다면 몸속에는 독소가 쌓이게 되고 생명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할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혈구를 생성하라는 신호도 보내는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다기능 장기입니다. 신장은 단순한 보조 장기가 아니라 조용히 생명 전체를 뒷받침해주는 진정한 숨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분명한 신호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나빠지면 가슴이 아프고 위장이 나빠지면 구역질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되지만 신장은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신장은 서로를 보완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신장이 기능을 잃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안쪽에서 서서히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 이른바 속으로 갉아먹는 구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붕괴가 바로 우리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린 상황으로 이어지는 큰 원인이 됩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혼자서 억지로 계속 떠맡고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에게 쏠리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의 위기가 바로 이 침묵의 본질입니다. 신장의 침묵은 단순히 반응이 없는 무표정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방심을 유도하는 위험한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깨고 더 빨리 신장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구체적인 원인에 눈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신장의 기능을 조용히 앗아가는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는 배경에는 4가지의 대표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당뇨병을 계기로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 신장 내부를 정교하게 감싸고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이지만 그 필터 구조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마치 단 것을 가득 머금은 물이 여러 차례 필터를 통과하며 틈새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당분이 축적되면 필터는 점점 막히고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이 초기에 드러날 때는 오히려 신장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된 기능을 회복하려는 듯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서 잠시 동안은 오히려 수치상으로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쉬지 않고 혹사당한 신장은 점차 지쳐가고 결국엔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접어듭니다. 실제로 68세의 박정호 어르신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단 음료를 좋아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느낀 적이 없었기에
늘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신장의 혈관에는 늘 강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마치 가는 수도관에 물살을 계속 강하게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혈관이 파열되거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약해지면 신장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필연적으로 기능 저하가 뒤따르게 됩니다. 70세의 김석진 어르신도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은 들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방심이 쌓이고 쌓여 몇 년 뒤 신장 기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면역계의 이상입니다. 본래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면역이 어떤 이유로 신장 조직을 잘못된 쪽으로 인식해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필터 조직이 손상되면서 혈뇨나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은 우리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만성 신장병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먹던 특정 보조제가 실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신장에 낭종이 잘 생기는 유전적인 체질을 지닌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요인들은 대부분 본인이 자각하기 어렵고 알지 못한 채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에 손상을 주는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을 살펴봤지만 이들 뒤에는 공통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은 회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고 있는 식재료 중에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 주범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라면 무조건 몸에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신장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 채소들이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칼륨의 과잉 섭취입니다. 칼륨은 본래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을 돕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며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오히려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지만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며 손발 저림이나 입 주변의 감각 이상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채소로는 시금치, 토마토, 감자, 그리고 버섯류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재료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식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건강 습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무디, 토마토, 바나나, 시금치를 한꺼번에 갈아 마시는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칼륨이 몸 안으로 흡수되며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 주스나 채소 주스는 제조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더욱 진해지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신장을 위협하게 되는 건강 습관,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의 남기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수년 동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샐러드와 스무디를 챙겨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식습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으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실천해왔던 습관이 사실은 조용히 신장을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 어르신은 크게 놀라고 한동안 낙심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채소에 숨겨진 또 다른 위험, 이번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과거에 결석을 앓은 적이 있는 분들이나 결석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은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금치나 토마토 같은 채소에는 칼륨뿐 아니라 수산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수산은 채소뿐 아니라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음식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코코아 가루, 홍차, 녹차 등에도 수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식품을 일상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그 양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몸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신장결석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재료들을 무조건 멀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을지를 분별하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재료도 이미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이 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식탁에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위해 아예 채소를 피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있습니다. 식재료의 선택뿐만 아니라 조리 방식과 섭취 방법 자체가 신장의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따라하고 있는 조리 습관 속 신장을 몰래 괴롭히는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생채소를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최근에는 비타민이나 효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익히지 않고 생채소로 먹는 건강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야채가 최선은 아닙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생채소가 소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가스가 잘 차고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 그것이 신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북이나 변비를 자주 반복하는 분이라면 생채소 섭취량을 조정하거나 조리 형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함정은 조리법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를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와 소금을 듬뿍 넣고 구워 먹는 방식은 신장에 꽤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하면 채소에 원래 들어있는 칼륨뿐 아니라 나트륨과 지방까지 과잉으로 더해지게 되어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몸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김영진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감자를 주로 활용한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간편함을 우선하다 보니 감자를 프라이팬에 버터로 굽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 조리법을 자주 쓰셨고 그 식습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검진에서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이 발견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이대로 가면 신장 기능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바꾼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몰아세우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신장을 생각한 조리법은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끓인 물 버리기 방식입니다. 채소를 한번 삶고 그 삶은 물을 과감히 버리는 이 방법은 칼륨의 함량을 3%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감자나 우엉처럼 칼륨이 많은 뿌리 채소는 얇게 썰어 물에 담가두고 물을 여러 번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사소한 수고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할 때는 소금이나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 향이 강한 채소를 활용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살아있는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습관이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조리법과 식사 방식만 다시 점검해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식재료 자체를 아예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방식으로 즐기며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식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기 위해 식탁에 꼭 담아야 할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매일의 식사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신장 건강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채소 중 먼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물만 많고 영양은 없는 채소라고 오해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신장은 매일 혈액을 거르며 지속적으로 산화성 손상을 받게 되는데 실리카는 그 부담을 줄여주는 천연 보호막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오이가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 100개당 칼륨 함량은 약 150mg 정도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채소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껍질째 생으로 깨끗이 씻어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카는 껍질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먹을 경우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을 하지 않거나 소금 없이 먹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위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도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 비타민K 같은 항산화 성분뿐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양배추에 포함된 자연 해독 성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노폐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이 찌꺼기가 다시 여과 기능을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양배추는 이 찌꺼기들을 중화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차에 썰어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짧은 시간만 익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좋은 비타민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가볍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오이와 마찬가지로 장아찌나 볶음 요리처럼 소금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배추 본연의 단맛을 살린 단순한 조리법이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 몸에도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와 양배추는 화려한 주인공처럼 보이진 않지만 매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희귀한 수입 채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작은 한 입 한 입이 바르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식생활이 결국 우리 신장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서 오이와 양배추가 신장에 좋은 채소로 소개되었는데요.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두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과 무입니다. 두 채소 모두 우리 식탁에서 익숙하게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지만 그 안에 담긴 신장을 위한 놀라운 힘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소개할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노화,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에 의해 증가하며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신장에 만성적인 부담을 줍니다.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이미 손상된 신장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또한 당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당뇨병을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당뇨병이 신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당근은 단순히 영양소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신장 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방패와도 같은 채소입니다. 추천하는 섭취 방법은 가볍게 데치거나 쪄낸 후 올리브유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센 불에 볶는 것보다도 부드럽게 찐 채소 형태로 먹는 것이 신장에 훨씬 부담이 덜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용한 기적의 채소, 바로 무입니다. 무는 예부터 한식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쓰여왔지만 그 진짜 힘은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에는 풍부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하고 이들을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신장이 해야 할 해독과 여과 기능을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게다가 무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잘 발생하는데 무는 이런 만성 염증을 완화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여야 하는 방법은 껍질째 슬라이스하여서 차게 먹는 것입니다. 사실 무껍질에는 속살보다 최대 5배 이상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재순 어르신은 평소 다리 부기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얇게 썬 생물을 조각씩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몇 주 뒤 아침마다 무겁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구두를 신는데도 불편함이 줄었다는 걸 몸소 느끼셨다고 하네요. 크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매일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몸에 천천히 부드럽게 스며든다는 것, 그게 바로 자연식이 가진 힘이라고 김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당근과 무는 신장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수입 채소가 아니라 우리가 늘 가는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친근한 재료들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채소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바로 오늘 식탁부터 바꾸어 보셔도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채소들의 힘에 더해 이제는 생활 속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우리 신장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신장의 기능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화율, 소변에서는 단백뇨나 혈뇨 여부를 통해 현재 신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45 이하이면 중등도 기능 저하 30 이하가 되면 중증 단계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 고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에 2번은 신장 검사를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당분의 조절입니다. 우리나라 식문화는 전반적으로 염분 섭취량이 많은 편입니다. 국제 권장량보다도 2배 가까운 나트륨을 매일 섭취한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된장국, 김치, 젓갈, 인스턴트 음식 등에서 자기도 모르게 과도한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 향이 강한 채소를 활용하여 간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살리는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너무 적게 마셔도 신장에는 모두 부담이 됩니다. 권장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2리터 정도이며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변의 색을 관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진한 황색이 지속된다면 탈수나 신장 부담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체중 조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등 전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추천되는 것은 주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혹은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녹여내는 것, 그게 바로 신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이 흡연까지 함께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또한 알코올 역시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하게 마시면 탈수를 유발하고 너무 절제하면 반대로 수분 부족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고가의 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단 %만 의식을 바꾸면 신장의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포기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몸의 신장에게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